이 대목에서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를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계도면 해석 오류로 기둥 주철근이 2가닥씩 들어가야 할 자리에 1가닥만 들어간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강판이라서 지진에 약하다는 식의 단정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다른 지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인혜입니다. 지난 8일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강진의 충격도 잠시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진이 지나간 뒤 바닷속에 잠겨있던 땅이 통째로 들려 올라온 겁니다. 연안 융기라는 현상인데요. 필리핀 화산지진연구소와 환경부 조사 결과 사라가니, 다바오 옥시덴탈 일대 해저가 약 2m나 솟았고 해안선이 최대 200m까지 바다 쪽으로 밀려났습니다. 코타바토 해구가 어긋나면서 해안 일부를 위로 밀어 올린 거죠. 하루아침에 산호초와 바다 풀밭이 공기 중에 드러났고 그 안에 살던 물고기와 조개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땅이 2m 솟는다는 게 어느 정도일까요? 1층 천장 높이까지 단번에 들리는 셈입니다. 지진은 그저 흔들림이 아닙니다. 지구의 표면 자체의 변화를 주기도 합니다. 지진의 원인은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판의 운동입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지구의 겉껍질은 한 장짜리 통판이 아니라 7개의 큰 조각과 여러 개의 작은 조각, 10수개의 판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깨진 달걀 껍데기를 떠올리면 됩니다. 이 조각들이 땅속 열에 떠밀려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데 서로 부딪히거나 미끄러지거나 멀어집니다. 두 판이 맞물려 버티다가 쌓인 힘을 단층을 따라 한꺼번에 터뜨릴 때, 또는 멀어진 틈으로 마그마가 채워질 때 바로 그 순간이 지진입니다. 세계 지진의 약 80%가 칠레에서 알래스카, 일본, 동남아로 이어지는 고리 모양의 환태평양 지진대에 몰려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거대한 판들이 가장 격렬하게 부딪히는 경계선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유발 지진입니다. 사람이 방아쇠를 당기는 지진이죠. 땅속 깊은 곳에 물을 무리하게 밀어넣거나 빼낼 때 단층에 걸려있던 빗장이 슬그머니 풀리면서 지진이 촉발됩니다. 우리에게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17년 포항 지진이 바로 그 사례로 꼽힙니다. 인근 지열발전소가 땅속에 고압으로 물을 주입한 것이 방아쇠가 됐다는 게 정부 조사단의 결론이었습니다. 참고로 흔히 지진의 원인으로 오해하는 액상화는 사실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지진이 났을 때 물먹은 무른 땅이 순간적으로 액체처럼 변해 피해를 키우는 현상이죠. 이 이야기는 잠시 뒤 방콕 이야기를 할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제가 요즘 가장 눈여겨보는 빙하 반동입니다. 기후변화로 극지방의 두꺼운 빙하가 빠르게 녹으면 그 무게에 오래 눌려있던 땅이 눌렸던 스펀지가 부풀듯 다시 솟아오릅니다. 이걸 빙하 반동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복원력이 단층에 부담을 주어 지진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알래스카 페어뱅크스 지구물리학 연구소 연구진은 지난 한 세기 동안의 빙하 손실이 알래스카에서 규모 5.0 이상 지진 발생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 개인적인 견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빙하 반동이 최근 강진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건 아직 학계의 정설은 아닙니다. 관측 장비가 좋아져 더 잘 잡아낼 뿐이라는 반론도 강합니다. 그러나 지구온도 상승과 맞물려 빙하가 빠른 속도로 녹는 가운데 최근 강진의 빈도가 높아진 것을 볼 때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는 거대한 유라시아판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어 오랫동안 지진 안전지대로 여겨졌습니다. 판 경계에서 멀찍이 떨어진 안방 같은 자리였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사방에서 밀려오는 힘이 지각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충격으로 동해안과 울릉도 일대가 진앙 쪽으로 약 5cm 끌려갔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숫자로도 변화가 보입니다. 1978년부터 2011년 동일본 대지진연까지 33년 동안 규모 5.0 이상 지진은 5번이었는데 대지진 이후로는 단 9년 만에 또 5번이 발생했다고도 합니다. 이제 한반도는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문제는 준비입니다. 2017년 포항 지진 때 1층에 벽 없이 기둥만 세우고 그 위에 건물을 얹는 필로티 구조 빌라들이 크게 무너졌습니다. 그제야 내진 설계가 주목받았죠. 한국의 내진 설계 의무는 1988년 처음 도입된 뒤 한동안 6층 이상 건물만 대상이었습니다. 2015년에야 3층 이상으로, 2017년 이후 2층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런데 결정적 허점이 있습니다.
소급 적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규제 이전에 지은 건물은 거의 그대로라는 뜻이죠.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건축물 가운데 내진 성능이 확보된 건 약 13.4%에 불과합니다. 서울 단독주택만 보면 6.7% 수준입니다. 10채 중 한 채 남짓만 지진에 대비된 셈입니다. 여기에 숨은 폭탄까지 발견됩니다. 국가활성단층 조사단은 한반도 동남부에서 활성단층 16곳을 확인했고 최대 규모 6.5에서 7.0의 강진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부산, 대구, 울산, 포항 같은 경상권 대도시 근처입니다. 그중 7곳은 원전 인근에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노후 원전이 규모 6.5 이상 강진에는 충분히 대비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비상디젤 발전기 연료탱크의 통기관 같은 부품이 일부 국내 설계 원전에서 비안전 등급, 비내진 등급으로 분류돼 있다는 점은 같은 설비를 안전 등급으로 요구하는 미국 기준과 분명히 대비됩니다. 지진을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가 드러나는 대목이죠. 2025년 3월 28일 미얀마 사가잉 인근에서 모멘트 규모 7.7의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놀랍게도 진앙에서 1000km나 떨어진 태국 방콕에서 건설 중이던 고층 빌딩이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주기 지진동입니다. 주기가 짧은 흔들림은 멀리 가다가 땅에 흡수돼 사라지지만 큰 지진에서 나오는 길고 느린 출렁임과 옆으로 미는 에스파 에너지는 수천 킬로미터를 가도 잘 줄질 않습니다. 미얀마에서 출발한 거대한 수평 에너지가 방콕까지 날아간 겁니다. 다른 하나는 바로 앞에서 예고한 땅의 성질입니다. 방콕은 원래 늪지대라 지하가 푸딩처럼 무른 점토층입니다. 먼 길을 오느라 약해졌던 지진파가 이 무른 땅을 만나자 푸딩을 흔들 때처럼 진폭이 몇 배로 커졌습니다. 게다가 건물은 저마다 고유한 흔들림 주기를 가지는데 방콕을 덮친 느린 수평 파동의 주기가 고층 빌딩의 고유 주기와 딱 맞아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대를 박자 맞춰 밀면 점점 크게 흔들리듯 공진이 일어난 겁니다. 그 결과 일부 고층 건물은 좌우로 크게 채찍질하듯 흔들렸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한국은 단단한 화강암 지대가 많아 방콕과는 사정이 다릅니다. 하지만 고층 건물과 지하 구조물이 빼곡하다는 점은 결코 안심할 것이 아닙니다. 이 대목에서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를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계도면 해석 오류로 기둥 주철근이 두 가닥씩 들어가야 할 자리에 한 가닥만 들어간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누락된 철근은 약 2,570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기둥 전체를 두께 22mm 고강도 강판으로 감싸 용접하는 보강공법을 제시했고 서울시는 이 방식이 설계 기준을 웃도는 강도를 확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강판으로 감싸는 보강은 사실 기둥의 전단 내력과 구속력을 높이는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대표적인 내진 보강 공법입니다. 복수의 구조 기술사들도 강판 보강의 구조적 효과는 충분하고 접착에 쓰는 에폭시는 콘크리트보다 강도가 높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 강판이라서 지진에 약하다는 식의 단정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다른 지점입니다. 누락 규모가 워낙 크고 핵심 구조물인 기둥에서 벌어진 일인 만큼 보강공법의 내진 성능을 시공사와 발주처가 아닌 독립 공인기관이 투명하게 검증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국토부도 공인기관 검증에 착수했습니다. 검증 결과 기준에 미달한다면 시민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재시공까지 열어두는 게 마땅합니다. 안전은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검증된 데이터로 증명돼야 하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난카이 예곡 대지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본 지진조사위원회는 2025년 1월 기준 30년 이내 발생 확률을 약 80%로 상향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보다 더 큰 규모가 거론되는 지진입니다. 만일 현실이 된다면 가까운 한반도가 영향을 받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대지진은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유발하기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불안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강조해 말씀드리면 유비무환, 준비가 있으면 근심이 없다는 그 말을 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정부는 내진 설계 법령을 더 강화하고 동시에 기존 건물이 내진 보강을 하면 세제 혜택 같은 실질적 인센티브를 주어 자발적 보강을 끌어내야 합니다. 의무만으로는 소급 적용의 허점을 메울 수 없으니까요. 둘째, GTS 삼성역처럼 중대한 부실이 드러난 구조물은 독립기관의 투명한 검증을 거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가감없이 공개해야 합니다. 땅은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준비는 흔들리기 전에 끝나 있어야 합니다.